어머니, 저 이번에 아파트 대출금 좀. 아빠 사업 자금으로 조금만 더 보태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들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속으로 끙끙 앓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도 자식에게 돈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깊은 고민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자식에게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자녀의 인생까지 망가뜨리고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노후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과연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노후에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결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없는지, 그 숨겨진 위험성과 함께 자녀와 건강한 재정적 독립을 이루면서도 서로의 사랑과 존경을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방법까지 모두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모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자식에게 돈을 주면 안 되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경제적 독립심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겁니다. 내 새끼가 고생하는 것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어? 하는 생각,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런 선한 의도가 오히려 자녀를 나약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중요한 능력, 즉 독립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빼앗아 버릴 수 있다는 점은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실제로 유명경제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일상적으로 자주 받는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 재정, 관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독립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나 능력이 부족한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단순한 일회성 도움이 아니라 점차 반복적인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될 경우 자녀는 무의식적으로 힘들면 결국 부모님이 도와주시겠지라는 안일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대는 자녀의 자립심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제 오랜 지인 한 분은 능력 있고 성실한 분이셨지만 아들이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큰 돈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번만큼은 꼭 성공할 거야라는 믿음과 일어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몇 번의 실패와 부모님의 반복된 지원 끝에 아들은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습관처럼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지인 부부의 소중한 노후, 자금마저 바닥을 보이고 나서야 그분은 뒤늦게 후회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자녀의 진정한 경제적 독립심을 키워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작은 성공이라도 쟁취하는 값진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돈을 단순히 빌려주거나 주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혜로운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겪는 지금의 어려움은 어쩌면 그들이 더욱 단단하게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부모님이 옆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고 때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고민하고 있다면 무조건적인 돈을 주기보다는 대출의 종류와 조건, 그리고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함께 꼼꼼하게 세워보면서 자녀 스스로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자녀에게 단번에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방법을 세심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현명하고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을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녀에게 주는 돈이 결국 부모님의 노후, 파산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섬뜩한 현실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돈을 줄 때는 내 자식인데
이 정도쯤이야 아낌없이 다 줘도 아깝지 않아 하는 넓은 마음으로 쿨하게 내주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녀에게 돈을 한두 번 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소중하고 안정적인 노후 계획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약 40% 이상이 자녀 지원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는 노후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치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평균 수명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80세, 90세를 넘어 100세 시대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한 번, 두 번, 세 번 주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을 위해 비축해 두었던 귀한 노후. 자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바닥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오히려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거나 애써 외면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의무감이나 인식 자체가 시대의 변화와 함께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는 냉엄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자녀 세대들 역시 각자의 삶에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치열한 경쟁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부모 봉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고 의존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자녀에게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다가 정작 본인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했던 만큼의 물질적 또는 정신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자녀에게 돈을 건네는 순간은 잠시 동안의 짧은 만족감이나 행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 여파는 부모님은 물론 자녀의 삶에도 오랫동안, 아니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자신이 먼저 튼튼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야만 비로소 자녀에게도 진정한 버팀목이 될 수 있고 부담을 주지 않는 현명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에게는 무엇을 해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숭고한 마음으로 한평생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숭고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은 달리 가져야 할 때입니다. 부모님의 노후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만 자녀들 역시 마음 편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부모를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돈 문제가 가족 관계마저 돌이킬 수 없이 망가뜨릴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아니, 자식한테 돈 좀 줬다고 설마 가족 관계가 완전히 파탄날까? 이렇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의외로 돈 문제로 인해 가장 가까웠던 가족 관계가 산산조각 나는 비극적인 사례들은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돈은 참으로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예민하게 작용하고 미묘한 감정의 파고를 만들어내죠.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는 행위는 처음에는 자녀의 감사함과 부모의 뿌듯함으로 시작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자녀는 그 지원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부모는 이 돈은 언제쯤 갚을까? 내가 준 돈을 저렇게 막 써도 되나? 하는 서운함과 불신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만약 돈을 더 이상 줄 수 없게 되거나 기대했던 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감사함은 사라지고 서운함, 원망, 불신 등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여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 어머님은 큰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며 매달 생활비와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가진 돈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거듭된 사업 실패로 인해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모자 관계는 물론 다른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도 엄마가 오빠한테만 편애한다. 오빠 때문에 우리도 힘들어진다는 식으로 심각한 불화가 생겼고 결국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멀리하고 연락마저 끊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가정은 돈 때문에 완전히 파탄 나버린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여러 자녀 중 특정 한 자녀에게만 유독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줄 경우 다른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여 형제자매 간의 깊은 불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왜 오빠한테는 결혼할 때 좋은 집 사줬는데 나는 전셋집 보증금도 안 도와줘? 왜 언니한테는 유학자금 다 대줬으면서 나는 학자금 대출도 못 받게 해? 이런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가족 내에서 오가기 시작하면 그동안 쌓아 올렸던 가족의 화목은 한순간에 깨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면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너한테 이만큼이나 해줬으니 너도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겠지? 라는 보상 심리나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그런 부모의 기대에 부담감을 느끼고 부모는 자녀가 기대만큼 해주지 못할 때 큰 서운함을 느끼면서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단순한 금전적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적 얽힘을 유발하며 때로는 가장 순수해야 할 가족 간의 사랑마저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돈 문제는 절대 안 된다. 이것만큼은 냉정하게 선을 긋자. 라고 처음부터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족 관계를 굳건히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돈으로 얽히지 않는 것이 마음 편하다는 말이 괜히 오랜 시간 동안 전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하면 한때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가족마저도 결국에는 돈 때문에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이 잔인한 진실을 우리는 반드시 가슴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난감한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자녀와 건강한 경제적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경제적 경계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돈을 주지 않는 것을 넘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재정적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서로의 재정 독립성을 존중하는 선을 그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의 돈은 부모님의 노후를 위한 것이고 자녀의 돈은 자녀 스스로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식인데 어떻게 경제적으로 남처럼 선을 그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시며 마음 아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자녀를 사랑하지 않거나 매정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의 독립적이고 행복한 삶과 여러분, 자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깊은 사랑이 담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명확하고 솔직한 의사소통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님의 현재 재정 상태와 앞으로의 노후 계획 그리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의 한계에 대해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얘야, 엄마 아빠는 남은 여생을 위해 이 돈을 꼭 지키고 아껴야 한단다. 그러니 너희가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부모에게 기대기보다는 너희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렴. 혹은 우리는 너희에게 무조건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여유가 없으니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해야 한단다. 라고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진심과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그때부터 비로소 스스로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적이고 조건부적인 지원입니다. 만약 정말 피치 못할 긴급 상황에 자녀가 처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금액, 이자율 만약 있다면
그리고 상환 기한을 명시한 차용증을 법적 효력이 있도록 작성하고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물론 은행 이자율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이자를 받는다면 이는 자녀에게 돈의 무게와 책임감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하는 좋은 교육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용돈처럼 무심코 줘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할 돈이라는 인식을 자녀의 마음에 확실히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교육의 소중한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자녀가 돈 문제로 고민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돈을 건네주기보다는 그 상황을 자녀의 경제관념을 올바르게 형성해 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상담 전문가를 연결해 주거나 자녀와 함께 현실적인 예산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보는 방법, 혹은 합리적인 소비 습관과 저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등 실질적이고 교육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현명하다는 오랜 격언처럼 말입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는 경제적인 자립을 돕는 방법을 깊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명확한 경제적 경계를 설정하게 되면 부모님은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즐길 수 있으며 자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만들어 나가는 독립적인 성인으로 굳건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와 자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고 존경받는 관계를 유지하며 더욱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노후에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돈을 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자녀의 소중한 경제적 독립심을 해치고 부모님 자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심각한 파산으로 이끌 수 있으면 더 나아가 가장 소중한 가족관계마저도 돌이킬 수 없이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께서 바로 오늘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인생과 경제적인 책임은 너희들 스스로에게 있고 부모님의 노후는 부모님 스스로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사랑과 단호함을 담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딸아, 우리는 너희를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각자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고 책임져야 한단다. 라는 진솔하고 용기 있는 대화를 꼭 나누어 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색하고 혹은 자녀가 서운하게 받아들일까봐 두렵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 용기 있는 한마디와 명확한 행동이 여러분 자신의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는 물론 자녀들이 진정으로 자립하여 굳건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미래까지 동시에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현명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현명한 선택과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데 소중한 길잡이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노후에 꼭 피해야 할 부모의 경제적 실수 세 가지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중한 정보와 지혜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